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성훈이고요. 오늘 PR 339번 논문은 이제 Maintaining Discrimination and Fairness in Class Incremental Learning입니다. 2020년 CVPR에 나온 논문이고 좀 오래된 논문이지만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자 이 논문을 골랐습니다. 네,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서치 백그라운드는 역시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 관한 것이고요. 많은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스트리밍 데이터, 그러니까 계속 추가되는 데이터에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하고요. 이 논문에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기존의 올드 모델, 올드 데이터로 올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올드 데이터에서는 뭐 예를 들어 캐시랑 피시랑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의 캐시랑 피시가 아닌 라이언이랑 덕에 관한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정의를 해서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지금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거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이슈입니다. 그것은 여기 그림에서 아래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새로운 모델에서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운 클래스를 포함된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기존의 올드 데이터를 학습한 올드 모델에서 나오는 아웃풋 클래스들은 그 새로운 데이터에서 비록 캐시랑 피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 학습된 모델이 기존의 클래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클래스들이 새로 추가된 클래스들로 보시면은 이제 캐시지만 라이언이랑 덕의 확률이 높도록 아웃풋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새롭게 추가된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런 현상을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이슈라고 하고요.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은 이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이슈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프리비어스 웍에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해결한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의 방법은 거의 이제 올드 데이터에 대한 어디셔널 메모리를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서 추가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할 때도 올드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해서 이를 활용해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막는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이 논문에서는 세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올드 데이터의 일부를 남겨서 저장해 놓고 활용한다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드 데이터를 직접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올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어서 그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올드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이 학습을 시켜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막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올드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흔한 방법이고 성능도 제일 잘 나오는 방법인데요. 이 ICCV 2019년에는 그 논문에서 그림이 좀 잘 그려져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 보면은 스테이트 1에서는 이제 클래스 두 개, X1과 X2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들만 있고, 스테이트 2에서는 원래 이 X1, X2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분만 남깁니다. 그래서 K개라고 하는 올드 익sem플러라는 거를 남겨놓고, 이걸 같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 기존의 올드 데이터 일부를 같이 학습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이렇게 클래스가 추가돼도 K의 사이즈는 크게 뭐 늘어나진 않고, 이제 적은 수의 이전의 올드 데이터만을 남겨서 적은 수의 올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또 당연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올드 익sem플러에서는 클래스마다의 데이터 수가 되게 적어지고,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이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가 많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올드한 클래스와 새로운 클래스 간의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는 기술을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 적용하는 것이 거의 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하면은 올드 익sem플러랑 클래스 임밸런스를 좀 다루는 그런 테크닉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CVPR 2017년에 ICARL이라는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올드 이그젠플러를 활용해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해결한 첫 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당연히 학습하다가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생기니까 네, 여기서는 nearest class mean이라고 해서 기존의 올드 이그젠플러에 대응하는 샘플들의 그 피처 벡터를 평균을 내서 그걸 다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그 저장된 에버리지 피처 벡터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새로 그 인퍼런스를 할 때 그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랑 그 클래스 임밸런스에 해당하는 문제를 최대한 막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논문에서 나중에 비교 대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IAL2M이라고 이 ICCV 2019 년에 나온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듀얼 메모리를 사용했다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듀얼 메모리에서 첫 번째 메모리는 올드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 저장하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모델의 클래스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학습한 모델에서 각 데이터마다의 그 확률값, 아웃풋 레이어, 그러니까 로짓 값을 다 따로 저장을 해 놓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확률을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이게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클래스로만 모델이 그러니까 결과값을 뱉지 않도록 좀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BIC라는 방법.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기존 올드 데이터랑 뉴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트레인을 하는 거는 똑같고요. 이걸 남겨서 트레이닝하는 건 똑같고, 트레이닝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코렉션이라는 바이어스 코렉션 역할을 하는 레이어가 새로 추가가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모델 아웃풋을 수정해서 올드 클래스로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세 방법 모두 그 올드 데이터들을 일부분 남기고 그다음에 이 클래스 임밸런스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각각의 테크닉을 활용해서 보정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데이터가 전혀 액세서블하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응하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값을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합성해서 만들고, 합성된 데이터와 이제 새로 추가된 클래스의 뉴 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한 장점은 이제 올드 데이터가 없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장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품질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시간이랑 많은 데이터셋 그리고 뭐 계산량 이런 게 활용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성능도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발전할 만한 충분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드 데이터가 없어도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올드 이그젬플러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knowledge distillation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올드 데이터를 학습한 올드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올드 모델에서 레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풋에 대한 로짓 값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로짓 값과 새롭게 이제 학습해야 할 n+m 클래스를 갖고 있는 새로운 모델에서 인퍼런스한 로짓 값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디스틸링 로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 모델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클래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시키고, 이 두 로스 텀을 더해서 이렇게 knowledge distillation 로스를 지정을 합니다. 이 각각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렇게 정답을 레이블을 맞추는 거에 대한 로스가 되겠고, knowledge distillation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 레이블, 그러니까 이전 올드 모델의 소프트 레이블과 새로 만든 모델의 소프트 레이블을 비교해서 그게 유사해지도록 학습시키는 그 두 개의 텀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독으로 활용을 하면은 성능 향상 효과가 미미해서 결국에는 이 올드 이그젬플러랑 클래스 임밸런스 테크를 처리하는 테크닉을 같이 활용하는 게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은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리뷰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 knowledge distillation을 사용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를 조금 조정하는 그러한 테크닉을 같이 활용을 해서 성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적은 이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하고 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했고요. 성능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프로치는 그러니까 knowledge distillation을 첫 번째 적용을 하고 knowledge distillation을 이용해서 새롭게 추가된 클래스에 대한 incremental 러닝을 한 다음에 fairness를 조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웨이트 얼라이닝이라는 기법으로 그 마지막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좀 조정하는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웨이트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약간 오프라인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각 인크리멘탈 스텝을 거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학습이 다 끝나면 이런 그 웨이트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클래스 그 catastrophic forgetting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 클래스 임밸런스에 대한 효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첫 번째 스텝인 knowledge distillation만으로는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지를 이 사람들이 실험으로 검증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시파 100에 5개의 인크리멘탈 스텝에 이제 각 스텝마다는 20 개의 클래스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이제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활용한 학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추가를 시켜서 기존 그냥 그 베이스라인 대비 어떤 성능 향상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로스 텀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건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한 로스 텀이고요. 그랬을 때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2의 2의 n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클래스를 틀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더 많이 틀린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올드 파트에 대해서 틀린 개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랑 knowledge distillation을 같이 적용을 했더니 전체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많이 틀리지만 올드 클래스에 대해서는 쪼끔은 성능 향상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그 원래 올드 파트를 뉴 클래스로 잘못 분류한 경우를 이렇게 2의 5, n이라고 적용하고요. 정의를 하고요. 이거는 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올드 파트를 새로운 클래스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거는 KD로 인해서 약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올드 파트를 정답이 아닌 올드 파트로 분류하는 경우는 이것도 어차피 틀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knowledge distillation으로 인해서 개선됐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nowledge distillation은 새롭게 추가된 클래스로 편중되는 현상은 막지 못하지만 이제 기존의 올드 그 클래스 안에서 좀 더 잘 맞추게 하는 거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그 이렇게 올드 파트가 그 새로운 파트로 이동하는 현상 편중되는 현상이 왜 생기냐 했더니 그 로스텀을 보면 어 올드 샘플을 새로운 클래스로 하는 것이 좀 더 코스트가 좀 적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knowledge distillation으로만은 제대로 incremental learning을 할 수가 없고 추가되는 뭔가 테크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파이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간단한 실험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파이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그 웨이트 벡터의 놈을 찍어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스텝, 이제 두 번째 인크리멘탈 스텝, 이렇게 다섯 번째 인크리멘탈 스텝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클래스가 추가됐을 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웨이트의 놈을 봤더니 추가된 클래스의 그 놈이 기존 클래스의 놈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 두 개, 그러니까 40개 클래스에 대한 놈보다 40개 클래스를 매핑하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놈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새로 추가된 그 클래스를 매핑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클래스가 추가될 때마다
이게 기존 그 웨이트 norm of weight 벡터보다 더 커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 로짓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이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그 웨이트의 놈이 크다 보니까 그 계속 인크리멘탈 러닝 할 때 결과값이 그 인퍼런스에 대한 결과값이 새로운 클래스에 편중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된 웨이트를 좀 계산으로 수정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메인 컨트리뷰션인데 웨이트 얼라이닝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좀 코렉트하는 메인테닝 그렇게 커렉트하는 이 페이지를 디자인을 해서 이걸 이제 메인테이닝 페어니스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식으로 설명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그 웨이트를 재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드 클래스에 대한 웨이트와 뉴 클래스에 대한 웨이트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가 구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올드와 뉴에 대해서 뉴 클래스에 대해서 구성이 되는데 그 올드 클래스에 대한 놈을 따로 계산하고 뉴 클래스에 대한 웨이트의 놈을 계산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감마로 이렇게 비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비율을 뉴 클래스에 곱하면 이제 새롭게 얼라이닝이 된 새로운 웨이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걸 곱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웨이트 얼라이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들이 추가돼서 인크리멘탈 러닝을 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를 재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이 기존에 새로 추가된 클래스에 대응하는 놈이 이렇게 기존 클래스랑 비슷한 정도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디자인한 방법의 결과를 확인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CIFAR 100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태스크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웨이트 얼라이닝까지 적용하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이은 웨이트 얼라이닝을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 클래스가 100 개인데 여기서 각 클래스마다 500 개씩 트레이닝을 활용하고 이밸루에이션을 위해서는 100 개씩 활용을 했습니다. 모델은 이제 레즈넷을 사용을 했고 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제 실험을 보면은 5 개의 인크리멘탈 스텝을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 개의 클래스고 한 번씩 인크리멘탈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20 개씩 늘어나는 그리고 최종에서는 100 개의 클래스를 모두 맞춰야 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이게 보면은 처음 20 개의 클래스만 맞춰야 될 때보다 그 점점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이 주황색 박스에 표시되는 방법인데요.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해서 성능이 제일 좋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방법들은 이제 베리에이션 2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얼라이닝을 사용한 방법이고 3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한 방법인데 그 베리에이션 2 에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했을 때는 성능 향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웨이트 얼라이닝만 적용을 해도 성능 향상 효과가 꽤 나타났고요. 여기서 knowledge distillations이랑 웨이트 얼라이닝을 같이 적용을 했더니 성능 향상 효과가 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적용한 거에 그 이득보다 각각 적용한 거의 이득을 합친 거보다 한 번에 적용을 했더니 그 이득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값이 플러스 6.2 인데 2 에다가 플러스 1.1 인데 플러스 11.3 이 돼서 이걸 더 조합했더니 성능이 더 좋아지고 특히 이제 웨이트 얼라이닝의 방법이 인크리멘탈 러닝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크게 성능 향상을 시키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로. 그럼 각각의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웨이트 얼라이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컴퓨터 매트릭스를 그려서 확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게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추가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존에 새롭게 추가된 기존의 그 올드 파트보다 그 새롭게 추가된 파트로 좀 편중되는 현상은 여전히 보인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편중되는 기존 클래스 안에서 잘못 분류되는 것들은 이거랑 비교해 보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메소드 파트에서 설명드린 간단한 실험에서 나타난 그 결과랑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W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그 베이스라인보다 새로 추가된 클래스로 편중되는 현상은 많이 없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걸 다 같이 적용을 하니까 기존의 올드 클래스에 대한 틀리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편중되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 사람들이 정의한 투 스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면 메인테닝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건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 이거는 캣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걸 안 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캣이 제일 낮게 보이는 이거 약간 그냥 그냥 일러스트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과한 한 번 파트를 처리하면은 캣이 그나마 이 안쪽 올드 클래스 안에서 잘 맞춰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에 편중되는 현상은 여전하지만 그 웨이트 얼라이닝을 적용을 하면은 확실히 실제 캣으로 잘 맞춘다.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방법들 지금까지 나왔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방법들이랑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넷 어 1000 클래스랑 100 클래스 데이터로 각각 실험을 해 보고 이전 방법들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전 방법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 실험은 이제 앞서 거의 다른 그 시파 100랑 비슷한데 그 레즈넷을 구조가 18개 레이어로 바뀌었고 배치 사이즈도 좀 커졌습니다. 10개 인크리멘탈 스텝에서 마지막 인크리멘탈 스텝이랑 평균 인크리멘탈 스텝마다의 성능을 비교를 평균을 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1.2 밀리언의 이미지랑 밸리데이션에서는 5만 개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기존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 이 LWF.M 멀티 이 방법이랑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이제 방법들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밸런스드 파인 튜닝을 적용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올드 이그젬플러를 사용하고 베이스 코릴레이션 레이어를 같이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메소드 파트에서 설명드렸고요. 이거 듀얼 메모리를 사용한 방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의 클래스 스태티스틱스랑 올드 이미지를 같이 저장한 듀얼 메모리 방법인데 이런 거랑 다 비교했을 때 지금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시파 100에서도 똑같은 걸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인크리멘탈 스텝마다 성능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제 그랬을 때 다 다른 방법들보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어서 어느 또 이 성능 향상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미지넷 100 데이터를 이용해서 10 번의 인크리멘탈 스텝을 수행을 하고 각각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 리스트릭션을 하고 안 하고는 리스트릭션을 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리스트릭션이 뭐냐면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 값이 네거티브인 것들도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포지티브이도록 리스트릭션을 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보통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정한 내용은 웨이트 놈이 높아서 그쪽으로 그 로짓 값이 많이 그거에 비례해서 로직 값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추가된 클래스로 편중되는 효과가 커진다라는 게 가설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이전에 그 CNN 레이어에서 이제
마지막에 렐로를 통과하면은 대부분 이제 포지티브가 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가 네거티브 값이면은 그 놈을 구했을 때 그게 웨이트 네거티브로 절대값이 커지면 그것도 놈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로짓을 계산할 때는 그거는 큰 의미가 오히려 반대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를 그냥 포지티브로 다 제한을 해 버렸더니 성능이 쪼금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 뭐 놈을 이제 뭐 바꿨 그 원노 그 1D 놈이랑 2D 놈으로 바꿨더니 이거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텀을 같이 추가를 해서 그 웨이트에 대한 리스트릭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거의 약간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exampler selection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 이 부분도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웨이트를 좀 더 어떻게 잘 정의 그 웨이트를 어떻게 얼라이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설명드린 테이블 2 에서 그 베리에이션 4에 대한 설명을 빼뜨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이제 그 WNL이라고 해서 이거는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웨이트 조정을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나서 트레이닝 다 끝나고 나서 했는데, 그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중간에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를 조정하는 레이어가 추가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도 똑같이 성능 향상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성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돼서 웨이트를 좀 수정하는 그런 게 트레이닝 과정에서 적용이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에 편향되는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이 연구에서 얘기한 오프라인으로 후처리로 웨이트를 조정하는 것이 클래스 임밸런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내서 어 어느 정도 그 웨이트 얼라이닝 방법에 왜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하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털 러닝이라는 분야에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좀 고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그 방법으로써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얼라이닝을 적용을 해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웨이트 얼라이닝이 주요한 성능 향상의 원인이었고,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동시에 활용됐을 때 각각 활용된 것보다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아까 그 테이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역할은 그 올드 클래스 안에서 올드 클래스에서 틀리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메인테이닝 디스크리미네이션 파트라고 이 저자들은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웨이트 얼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클래스에 완전히 편중되는 현상이 심한데 그거를 조금 많이 막아주는 현상을 아까 그 매트릭스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메인터닝 페어니스 파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두 스텝, 두 페이지를 이용해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완화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제시한 방법은 이제 이미지넷이랑 시파 100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다른 기존 방법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마지막 결과에서 트레이닝 과정에 웨이트 얼라이닝 웨이트를 좀 제어하는 것보다 트레이닝을 마치고 난 모델에서 좀 웨이트를 수정을 한 게 훨씬 더 성능 향상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서 좀 더 튜닝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가치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퓨처 웍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